이 영화를 둘러싸고 어떤 비평적으로 감독님이 지금까지 만든 영화 어떤 영화보다도 되게 이상한 신랄한 평가와 오해들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 한번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공통적으로 비평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들은 이제 플롯의 혼란함 또는 어떤 내러티브의 빈약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플롯이라는 것은 이야기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 영화는 기억의 어떤 기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공포와 혼란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뭐 역순 구조의 어떤 드라마라든가 또는 마치 그 인물 자체, 그 주인공 자체가 어떤 망상극에 빠진 것처럼, 가면놀이를 하는 것처럼 관객들도 그거와 동참시키려는 어떤 욕구가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계속 그 내러티브나 플롯의 혼란을 주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 기억에 관한, 기억의 공포와 혼란을 다룬 이 영화에 가장 맞는 플롯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평론가들이 예를 들면은 조금 연출된 세계를 보는 것보다는 스토리 라인 또는 스토리 비평에 더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평론가들이 어떤 내러티브나 스토리 라인만,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떠한 결과물, 어떤 의미의 확장성, 이런 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10명의 평론가들이 영화를 얘기할 때 4명은 혹평을 했고, 3명 정도는 양가적인 입장을 취했고, 그리고 3명 정도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러 영화는 전통적으로 평론가의 편보다는 관객들이 하면서 사랑을 받아오면서 계속 이렇게 자가 발전하면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어떤 강력한 대중적인 매체로서, 장르로서 존재해왔다는 생각이 좀 들고, 호러는 사실 평론가들이 계속 살려놓은 어떤 장르라기보다는 대중들이 계속 사랑을 받게 하고 사랑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까지도 강력하게 살아남은 어떤 장르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호러 장르라는 것은 상당히 마이너적으로 취급받는 장르고, 내 영화가 걸작이거나 뛰어난 수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순수 호러 장르로서의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호러 영화는 전적으로 어떤 무서움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데 의존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히치콕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이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소재를 어떻게 다루어서 관객들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냐, 이거에만 자기는 집중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나도 순수 시각적, 감각적인 장르로서의 호러라는 장르로서의 어떤 작업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좀 더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좀 극복하려는 이런 노력들은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것들은 조금 무시되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 영화는 여자들의 안타까움이나 어떤 그런 비극을 더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화가 이렇게 마루를 걷는데 무슨 종아리를 많이 보여준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영화 전체에서. 공포 영화와 어떤 섹슈얼리티는 같이 갖고 왔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흡혈귀라든가 뱀파이어 영화들은 기본적인 속성이 섹슈얼리티라고. 그렇죠. 드라큘라 영화도. 그리고 미장센에 대한 과잉, 이런 것도 사실은 공포 영화들은 듀나라는 사람이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과잉이 미덕인 것이 공포물이고, 사실은 이 영화에서도 듀나가 지적했듯이 사실 되게 절제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르적인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리를 많이 노출하는 것, 그런 노출의 빈도 때문에 어떤 내면에 탐구하지 않고 개인 김지훈 감독이 어떤
성적인 환타지를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포물과의 섹슈얼리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다리 노출에 대한 그 빈도로 따진다 그러면은 JSA는 더 패티시즘적인 영화고 브레송 영화는 더더욱 그 패티시즘의 어떤 결정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리를 쫓아간다는 것은 공포 영화로서는 어쨌든 아주 그 기본적이고 정석적인 어떤 뭐 드라마 기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좀 정교하게 절제되어 있는 느낌이 오히려 들었는데 사실은 아이들의 맨다리와 어른들의 뭐 실내화나 양말을 신고 있는 것은 어쨌든 세대에 대한 어떤 그렇죠. 그 아이들 세대의 어떤 그 극히 더 그 원시적인 자연성 그런데도 죽어버린 아이에 대한 어떤 그 대조를 그 세대별의 어떤 그 대조도 얘기가 되어지고 또 그 자연적인 아이들의 상태에 있는데 사실 하나는 죽어버린 이런 것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국문학적으로 그 원작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내가 논할 바는 아니고 영화적으로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영화적으로 해석된 것들을 대해서 얘기되는데 국문학적인 문학적인 그 원작의 가치에 대한 걸 끌어들이는 것도 되게 웃기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뭐 페미니즘에 대한 남성적 시각의 공포영화라는 얘기도 하는 것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나는 뭐 그 영화를 뭐 페미니즘 시각으로 그린다든가 또는 남성적 시각으로 그린다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주인공의 입장만 있는 것이지. 그래서 주인공이 입장에서 쫓아갈 뿐이지 전혀 그런 어떤 그 이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만든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한 번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려져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여자들의 어떤 슬픈 남투극일에서 그거를 내가 그 여자들의 어떤 계급적 여성의 어떤 계급적 상황을 측은지심으로 머물러서만 본 것은 또 아니거든. 그냥 참 맛이 달다, 쓰다, 괴롭다 이런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까 이제 연장해서 얘기하자면 사실은 반치광도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부장적이거나 어떤 마초에 대한 감독님의 어떤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취향들이 영화 전반에 걸쳐서 다시 드러나 있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영화도 사실 그 영화의 어떤 파워는 그런 어떤 한국의 전형적인 남성 사극을 그러니까 그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에서 쾌감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렇게 연결되는 얘기는 사실 저는 되게 오해인 것 같거든요. 이런 작업, 내가 계속 한 번도 스타랑 작업해본 적이 없고 사실 상업적인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 그러면은 나의 어떤 전 영화들이 사실 되게 상업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원칙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원칙이라기보다는 그런 정서나 뭐 내재화된 것들이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스타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장르의 어떤 마이너 장르를 계속 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정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대중적인 주류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뭐 이야기 어떤 그 내러티브나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열려져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거 보면 상업적이지 않은데 하여튼 나도 그게 되게 궁금하긴 해. 그런 어떤 비상업적인 코드로 항상 흥행에 성공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나도 사실 좀 의아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그거 덧붙여서 말하자면은 한 번도 내가 관객들을 쫓아다닌 적은 없었고 관객들이 좋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쫓아다니면서 트렌디로 어떤 장르를 생각하거나 영화를 만들었던 적은 없었고 매번 나는 이런 영화를 하고 싶다. 그럼 그 영화를 했던 것 같아. 또 한 번 이제 장화홍련을 통해서 이제 크게 이제 내가 그 변화하는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이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더 좋은 작품, 더 진일보된 작품으로 또 이런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영화를 만들면서 이 보잘것없는 삶을 영화를 만들면서 보내는 게 가장 해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하여튼 뭐 영화뿐만 아니라 이런 DVD 작업도 이거 정말 영화 후반 작업 한 번 더 하는 것 같은 정도로 시간과 어떤 그 공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이런 작업도 계속 하는 것은 뭐 즐겁고 또 관객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오자 하는 어떤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뭐 다소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힘들고 뭐 이래도 되게 의미 있고 되게 즐거운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렇게 매번 수고해줘서 고맙고 다음 그 데뷔 준비하는 2004년도에 핵폭풍 만국일기 잘 되길 빌게.